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습니다. 빠름은 미덕이 되고 침묵은 어색함이 되며 효율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강요받는 시대?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저마다의 속도전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무채색의 질서 속에서 홀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길가에 핀 들꽃의 떨림을 감지하고 차가운 공기 냄새에서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며 흑백 영화 같은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고유한 색채를 잃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바로 호기심 많은 예술가 ISFP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순하고 얌전한 사람 혹은 거절을 못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쉽게 정해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호수 같은 표정 이면에 얼마나 거대한 우주가 숨겨져 있는지 그들은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보다 격정적인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고요한 숲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깊은 감정의 우물을 섣불리 드러내어 그 고유함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죠. 그래서 당신은 늘 외롭습니다. 타인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영혼 어딘가는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겉도는 느낌, 군중 속에서도 나만 이방인인 것 같은 미묘한 소외감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이 정해놓은 숨가쁜 메트로놈 박자를 잠시 멈추려 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 당신만의 리듬으로 삶을 유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글은 하고 싶은 것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시작조차 두려워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 사람을 사랑하지만 혼자만의 동굴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개인주의자, 바로 당신을 위한 헌사입니다. 1. ISFP의 심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면서도 예민한 걸까? 많은 ISFP들이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빠릿빠릿하지 못할까? 왜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까지 상처받을까? 당신의 영혼을 가장 괴롭히는 두 가지 그림자는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모순, 본능적인 회피 성향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두고 의지방약이나 소심함이라 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단점으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당신의 심리적 회로가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능함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오는 과부하이기 때문입니다. ISFP에게 침대는 단순히 수면을 취하는 가구가 아닙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 후 너덜너덜해진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들어가야만 하는 응급치료실이자 인큐베이터입니다. 당신은 태생적으로 남들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한 감정의 촉수를 달고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타인의 미세한 눈썹 움직임, 섞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 누군가의 한숨소리, 사무실의 백색 소음까지 당신은 의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외부 자극을 스펀지처럼 온몸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물학적 결과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시간은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자극의 홍수를 차단하고 고갈된 영혼을 다시 채워 넣어 내일 다시 숨 쉬기 위해 발버둥치는 처절한 충전의 시간임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결정을 미루고 민기적거릴 때 우유부단하다거나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미학적 기준과 취향이 확고하고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내 능력이나 상황이 그 이상을 따라가지 못할 때 당신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내 마음에 100% 들지 않는 어설픈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의 상태를 택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게으름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대충 해서 내면 되잖아라는 말은 당신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대충 하는 것은 스스로의 미적 기준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상하고도 가혹한 완벽주의는 종종 당신을 무기력의 늪에 빠뜨립니다. 이상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데 당장 몸을 일으키기는 두려운 현실. 이 아득한 괴리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실패자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게 만듭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좀 참고 말지. 당신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화가 깨지는 순간의 공포를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붉히거나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상황은 당신에게 물리적인 통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절하고 싶은 순간에도 억지로 미소를 짓고 부당한 부탁을 떠안으며 가짜 평화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감정을 쿨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향 감정을 주기능으로 사용하여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내면의 깊은 독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된 불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썩어 문드러져 맹독이 됩니다. 결국 이 독은 두 가지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상대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동굴로 숨어버리는 도어 슬램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날카로운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려 다 내가 못난 탓이야라며 끝없는 자기 비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타인을 위한 배려였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ISFP를 위한 행복 처방전, 세상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감각의 제국을 건설하라. 이토록 섬세하고 여린 영혼을 가진 ISFP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성격을 개조하여 외향적인 척 연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한 감각을 나를 찌르는 고통이 아닌 세상을 풍요롭게 누리는 축복으로 바꾸는 과정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스텝 1. 생산성의 강박을 버리고 당신의 신미안을 신뢰하세요. 현대사회가 추앙하는 성공 방정식은 명확합니다. 치밀한 계획, 분 단위의 효율, 치열한 경쟁. 하지만 이것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ISFP인 당신에게 빡빡한 계획표는 길잡이가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남들을 따라 억지로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 자책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의 감각과 직관을 믿으세요. 논리와 이성보다 기분과 필이 앞서는 것은 당신의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만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ISFP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고 싶다는 설렘이 심장을 건드릴 때 누구보다 폭발적인 에너지와 몰입력을 발휘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분파적인 기질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변덕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움직일 진정한 영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 됩니다. 억지로 마른 땅에서 노를 젓느라 힘을 빼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관이라는 나침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당신이 가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텝 2. 사소한 창조의 기쁨을 맛보세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는 법. 당신은 태생적인 아티스트이자 크리에이터입니다. 여기서 예술가란 미술관에 걸릴 그림을 그리거나 웅장한 음악을 만드는 거창한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취향을 통해 일상의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빚어내는 모든 행위가 당신에게는 예술입니다. 무채색의 옷들 사이에서 오늘 내 기분을 대변할 색감을 기가 막히게 매치해 입는 것. 퇴근길, 남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저녁 노을의 그라데이션을 발견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것. 내 방의 가구 배치를 바꿔 분위기를 환기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도 예쁜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내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모든 행동이 당신에게는 창조입니다. 단순히 남이 만든 콘텐츠를 소비하고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 손끝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고 표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ISFP의 우울은 대개 머릿속의 생각이 고여 썩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복잡한 잡념을 없애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흙을 만지든 글을 쓰든 요리를 하든 무언가 형태가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 물성의 감각이 당신을 불안한 상상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어 단단한 현실의 땅에 발 딛게 해줄 것입니다. 스텝 3. 건강한 이기주의를 장착하세요.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경계선. 당신은 너무나 다정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은 신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사용하다 보면 정작 당신의 마음속 정원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타인을 배려하느라 당신의 감정을 뒷전으로 미루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건강한 이기주의를 갑옷처럼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무례한 사람이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정서적 뱀파이어들에게 단단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거절이 두렵다면 생각해 볼게요라는 마법의 문장을 연습해 보세요. 즉답을 피하고 한 템포 늦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정당한 거절을 했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라면 그는 애초에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안녕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 영순위로 두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3. 당신은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게 뿌리내리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ISFP 여러분, 세상의 시계에 맞춰 자신을 다그치거나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대 위에서 보내는 그 긴 침묵의 시간들을 게으름이라는 납작한 단어로 폄하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게을러서 움직이지 않는 나무늘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 차가운 흙 속에서 웅크린 채 봄을 기다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듯 당신에게도 영혼을 숙성시킬 당신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세상은 논리와 이성,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미묘한 떨림, 계절이 바뀔 때, 스치는 바람의 냄새,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위로의 눈빛 같은 것들 말이죠. 무채색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그 비언어적인 아름다움을 포착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신이 세상에 보낸 감성의 번역가이자 팍팍한 현실의 온기를 불어넣는 치유자입니다. 그러니 침대 위에 조금 더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내면에서는 지금 우주가 생성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다만 부디 그 머릿속에서 홀로 펼쳐지는 찬란한 상상과 영감들을 혼자만 간직하다 증발시키지 말아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조금씩 당신이 편한 만큼만 그 보석들을 현실로 꺼내어 보여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이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에서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은 당신의 그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의 봄입니다. 긴 글을 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에 문신처럼 새겨두었으면 하는 3가지 실천 강령을 정리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볍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충전의 정당화 죄책감 없이 나를 격리하십시오. 당신이 이불 속으로 숨어드는 것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감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과열된 당신의 영혼을 식히는 필수적인 디톡스 과정입니다. 스마트폰도 방전되면 충전이 필요하듯 고감도 센서를 가진 당신에게 휴식은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다며 자책하는 대신 오늘도 내 감각을 건강하게 지켜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시간은 그 무엇보다 생산적입니다. 손끝의 마법 불안이 머리를 잠식할 땐 손을 움직이세요. ISFP의 우울은 대개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거듭할 때 찾아옵니다. 추상적인 고민들이 당신을 집어삼키려 할 때 가장 빠른 탈출구는 감각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맛있는 요리의 냄새를 맡고 붓으로 캔버스의 질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옷의 감촉을 만지세요. 나를 표현하는 작은 창작 활동을 통해 물성을 느낄 때 머릿속을 떠다니던 불안한 안개는 걷히고 당신은 다시 생생한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거절의 미학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나에게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거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정서적 역과 장치입니다. 내가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때 비로소 가짜 관계들은 떨어져 나가고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아껴주는 진짜 내 사람들만이 당신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깨는 모든 것에 대해 조금 더 까칠해져도 괜찮습니다.